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회동합니다. 네, 임기 반환점을 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당청 간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5개월 만에 마주하는 자리. 청와대 회동에서는 그간 소원했던 당청 관계 정상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당청 간 화해 무드는 이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관계 회복의 의지를 드러냈고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도 당청 간 협력을 거듭 다짐하면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회동 의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추경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방침을 밝히고 여당도 이에 적극 호응한 만큼 사면의 폭과 대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대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고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유승민 거치 파동으로 당청 관계가 뿌리째 흔들렸고 그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 박 대통령이 당에 또 한 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재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의혹 규명에 선봉했었습니다. 네, 바이러스를 잡던 안 전 대표가 해킹 의혹의 진상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문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들여 운영했다는 의혹을 쟁점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신속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에 IT 전문가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전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활동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정권을 받은 안 전 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여당이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계실 국민들의 불안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내림세를 그리던 안 전 대표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당 메르스 특위 위원장직을 고사했던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당내 유일한 컴퓨터 보안 전문가에서 이번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뽐낼 기회를 잡은 안 전 대표가 해킹 의혹 규명과 대선 후보 지지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문간현입니다. 위키리크스가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를 통해 변호사 한 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내용의 해킹팀 이메일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해킹팀 직원들의 메일에는 대상은 변호사로 고객이 프로그램 삭제에 동의하지 않고 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정원이 물리적으로 접근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 변호사의 국적이나 신원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변호사를 타깃으로 해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1심부터 주목을 끌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되자
사심을 담은 판결이라는 현직 판사의 조롱 섞인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2심에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선거법이 유죄로 인정되며 원 전 원장은 구속됐고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젠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정권의 정통성 문제, 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이 직결된 판결이기에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쟁점은 불법 트윗글 계정을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1심에선 11만 개만, 2심에선 2배를 뛰어넘는 27만 개를 증거로 채택했고 유무죄 판결도 갈렸습니다. 국정원 댓글 활동의 선거 개입 의도 역시 대법원이 가려내야 합니다.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라는 원 전 원장의 상고심 변호인 김황식 전 총리의 주장을 대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입니다. 어목했던 5공화국 시절부터 정권마다 거의 빠짐없이 법의 처벌을 받았던 국정원장의 순환사가 되풀이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일탈에서 출발해 이념과 세대 갈등으로까지 확산된 사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경기도 수원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실종된 20대 여대생이 결국 평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만 하루 만인데 온몸에는 타박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배수지. 한밤중 수원역 인근 거리에서 사라졌던 여대생 22살 김모 씨가 실종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입니다. 건설회사를 다니던 용의자 46살 윤모 씨가 공사 때문에 종종 오가던 현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실종 당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온몸에는 타박상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수원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함께 길가에 잠이 들어 있다가 실종됐습니다. CCTV에는 윤 씨가 술에 취한 김 씨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해당 건물 화장실에서는 격렬한 몸싸움 흔적과 함께 김 씨의 한쪽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보시면 변기를 고정하는 석고가 있으면 석고, 그 석고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 예,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윤 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반쯤 강원도 원주의 한 저수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윤 씨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혈흔의 주인을 확인하는 한편 숨진 여성의 명확한 사인도 밝혀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네, 조용했던 시골 마을회관에 독이 든 음료수를 대체 누가 갖다 놓은 것일까요? 네, 할머니 6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4명이 위중한 상태에 빠진 사건을 두고 경찰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안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누가 살충제를 넣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살충제가 든 음료수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양측에 다 두고 있습니다. 바깥 도로에서 마을 안쪽으로 약 400m 들어와야 되는 동네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주 포인트로 되어 있지만은 그 외부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지인을 봤다는 주민 진술이 없어 내부 사정을 아는 누군가가 음료수에 살충제를 넣었을 상황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실수로 음료수병에 살충제가 들어갔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살충제 성분이 원예용 제초제로 확인됨에 따라 마을 주변 농약상 6곳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부검을 통해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한편 주민 탐문과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준범입니다.